경기도에 사는 신윤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윤희 씨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랑 함께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댁에는 사실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 흉가로 소문난 집이었던 거죠. 흉가? 대체 이런 소문은 왜 생긴 걸까요? 그리고 흉가에 살게 된 윤희 씨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머니 댁으로 이사 온 날 저는 너무 우울했어요. 제가 여기 살게 된 걸 할머니가 티나기 싫어하셨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금방 다시 올게요. 애를 여기다 꼭 둬야겠니? 나 혼자 어떻게 보라고? 속상한 마음에 저는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부모님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깜짝이야.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길고양이가 잠깐 들어왔었나? 그냥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다음 날 새 학교로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대문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골목 저편에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긴 검은 옷을 입은 맨발의 여자였어요. 세상 잤네. 맨발? 그런데 그 여자 이 양쪽 팔을 쳐들고 있더라고요. 되게 괜히 좀 섬뜩한 기분에 후다닥 반대편으로 뛰어갔죠. 그렇게 새 학교 첫날 체육 시간이라 혼자 앉아 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줬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떠는데 그럼 윤희, 넌 어디 살아? 한 친구의 질문에 할머니 댁 위치를 얘기하는 순간 친구들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왜?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 점심에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어이구, 가뜩이나 속상한데. 아, 다들 왜 그러지? 윤희야! 아까 운동장에서 말을 걸었던 지영이라는 친구였죠. 너 진짜 그 집에 살아?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그게 너 그 집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순간 뭐 아침에 본 여자가 생각은 났지만 왜 물어보는지 몰라서 일단 저는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잡아뗐어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있구나 그 집에. 뭔데? 친구가 제가 살던 집에 자기 피아노 선생님을 다녔었는데 가위도 너무 늘고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달렸었대요. 그 집이 너무 흉흉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너희 가족들도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소문이 났구나. 아, 할머니 댁에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나 사실 무서운 얘기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귀신 보게 되면 나한테 꼭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알겠어. 귀신보다 친구가 없는 게 저한테는 더 무서웠거든요. 귀한 친구다, 그 나이 때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어. 그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들렸어요. 그 이사 온 날 들었던 그 울음소리. 아, 고양이 소린가?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 너무 무서웠는데 순간 딱 지영이 생각이 났어요. 지영이한테 들려줄 얘기가 생겼구나. 역시 10대는 10대야. 불 꺼진 거실은 꼭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어두웠죠. 그런데 대문 밖에서 봤던 그 여자가 양팔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팔을 들고 있던 여자가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손끝을 따라가자 가운데가 뻥 뚫린 벽이 보였어요. 새까만 구멍 속에서 뭔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는데 새끼줄이었어요.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저는 홀린 듯이 새끼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풀렸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당기고 계속 당겼는데 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발밑에 줄이 한가득 쌓이고 그렇게 반복하는 순간 순식간에 끌려가서 구멍 속에 처박히는 순간 야야야야.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귀신 바지 그러니까 꿈꿨네 결국은. 저는 얼른 할머니한테 뛰어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빨리 학교 나가! 할머니가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다면서 아주 펄쩍 뛰는 거예요. 그치. 풀이 죽은 채 등교하던 저는 저 멀리서 지영이를 발견하고 서둘러 뛰어갔어요. 지영아, 나 어제 정말 귀신 봤다? 진짜? 어디서? 어땠어? 빨리 얘기해줘.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해줬어요. 나도 보고 싶다. 우리 그 귀신하고 얘기해볼래? 얘 그러지 마. 저는 기겁했지만 지영이는 자기가 방법을 안다면서 계속 저를 졸라댔어요. 결국에 할머니가 집을 비운 날 저는 지영이를 초대하게 됐죠. 약속도 약속인데 혼자 있기가 일단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치. 그 집에 어떻게 혼자 있어? 그렇게 한참 같이 놀다가 밤이 되자 지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짠! 알지? 귀신이랑 얘기하려면 역시 이거지. 분신사바 아니야. 분신사바. 그래서 귀신 본 데가 어딘데? 저기야.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천천히 주문을 외기 시작했죠. 오이떼, 구다사이. 귀신님, 오셨습니까? 사실
사실 속으로 이런다고 귀신이 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네가 움직이는 거 아니지? 나 아니거든? 부터 물어보지? 아, 혹시 이 집에서 살던 분이세요? 미치겠다 진짜. 그럼 나는 뭘 물어보지? 고민하던 저는 문득 그 울음소리가 생각났어요.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아기 울음 같기도 한 그 소리가. 혹시 고양이를 키우셨나요? 팬은 멈칫하더니 X로 향했어요. 그럼 아이가 있었나요? 우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다. 아, 그럼 그거 물어볼까? 혹시 그 아이도 죽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팬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 우리 이제 그만할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이때 갑자기 팬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어떻게 좀 해봐. 벽이라는 글자였죠. 글자? 겁에 질린 지영이가 뛰쳐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도망가 볼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윤희야,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윤희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절 깨우는 손길에 눈을 뜨자 할머니.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한테 와락 안겼는데 할머니 뒤에 또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망치랑 곡괭이를 든 남자들이랑 한복을 입은 무당이었습니다. 뭐 할머니들이 막 하셨나 보다. 그때 남자들이 갑자기 거실에 있는 벽을 막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벽에 난 구멍 속에 똑바로 서 있는 관이 보였거든요. 미치겠다. 근데 매장을 하는 거야 거기 그 관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관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고 해진 헝겊 인형이 들어있었죠. 뭐야 이거. 죽은 아기가 보고 싶어서 비방을 한 모양인데 비방이 잘못됐구먼.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이 집에 살던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아이 엄마는 그 아이의 혼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이 관을 만들었지만 아이고,
결국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비어버린 이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던 거죠. 벽 속에 아기 영혼을 붙잡아둔 관이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그 후로 할머니는 이사를 결심했고 저도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 댁을 떠나는 날, 전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을 흉가로 만든 그 대문 밖에 그 여자. 그 여자는 지금 먼저 떠나보낸 자기 아이랑 이제쯤 다시 만났을까요? 때는 1965년. 남자는 얼마 전 첫째 아이를 낳고 친정의 몸조리 중인 아내를 보러 갑니다. 오래된 얘기군요. 아내의 친정은 전라남도 영광.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들어가야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출발한 길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아주 어두운 시골길은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울퉁불퉁한 돌과 자갈이 쭉 늘어선 숲길을 남자는 달빛에만 의지한 채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날 때쯤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다른 길로 빠지는 길목이 하나도 없는 그 좁은 외길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뭐 밤이니까 뭐. 무섭겠다. 두려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저 사람 아니야? 50m 정도 떨어진 커다란 느티나무 쪽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슥 쳐다보니 동네에 사는 남자 같았습니다. 순간 남자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반갑죠. 아, 이 길도 어두운데 방향 같으면 같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몰다가 이쯤이면 다 왔겠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뭐야? 그 사람 어디 갔지? 뭐야? 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어? 아니, 앞서 왔나? 아무리 빨리 걸어갔다고 해도 길이 이 한 갈래뿐인데 방금 전까지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이상하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인기척 하나 나지 않는 이 거리에 남자는 결국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네? 저 멀리 처음 발견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아까 봤던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이네. 와, 저 양반 걸음 참 빠르네. 남자는 다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몰았어요. 그런데 자전거 중심을 잡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사람이 또다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느낌이 이상하다. 참 아무리 빨라도 이 양반이 자전거보다 빨라. 와, 희한하네.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남자의 시야 안으로 흰 물체가 들어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사라진 사람이 바로 정면에 있는 나무 밑에 서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땐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사실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밤에 하얀색 긴 원피스를 입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엉켜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 무섭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원피스 밑자락이 팔랑거리는데 이상하게 엉킨 머리는 그 상태 그대로.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남자는 차라리 그 여자를 빨리 지나치려 다급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입안은 바싹바싹 마르고 손엔 식은땀이 나고 자꾸만 발이 삐끗삐끗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15m,
10m. 남자와 여자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까 그렇게 같이 가려 해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애를 태우더니 지금은 그 좁은 외길에서 길을 비키지도 않고 정면에 그대로 서서 남자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거의 눈을 감고 그 여자의 앞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때 잘 나가던 자전거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왜요? 발로 땅을 구르고 길을 써도 꿈쩍도 않는 자전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본 순간 여자가 자전거 뒷좌석을 잡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여자의 입이 씩 양옆으로 찢어지더니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기괴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입꼬리가 귀에 닿을 만큼 쭉 찢어진 모습에 남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여자는 그저 뒷좌석에 한 손을 올려놨을 뿐입니다. 잡은 것도 아니고. 남자가 아무리 당겨도 자전거는 끌려오지 않았어요. 남자가 아무리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기압을 내지르고 온 힘을 다해 잡고 늘어져도 그 여자의 한 손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올라간 여자의 입꼬리는 마치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필사적인 힘에 자전거는 움찔움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숨을 몰아쉰 남자가 한 번 더 힘을 모아 확 잡아당긴 순간 여자의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잔뜩 흥분한 눈알과 딱 마주칩니다. 여자는 당장이라도 남자를 잡아서 찢어버리겠다는 기세로 그를 바라보며 즐겁게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의 메인체로 여자의 손 아래에 있던 신문지 뭉치가 찍 찢어지더니 새빨간 뭔가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남자를 쳐다보던 여자의 눈알이 그쪽으로 확 뭐지 그게? 마치 그곳에 숨어있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당황한 남자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자전거가 조금씩 남자 쪽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전거를 빼앗아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페달을 잡고 헛디뎌서 종아리가 다 까지고 엉망이 돼도 그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장인어른 집에 도착한 남자는 다행이야. 기절할 것 같은 느낌에 주저앉고 맙니다. 장인어른이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어떤 여자. 남자는 헐떡거리는 숨을 채 삼키지도 못한 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장인어른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잠깐! 이게 뭔가? 자전거 뒷좌석을 가리키며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빨갛게 핏물이 배어나와서 피비린내가 풍기는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 뭐야 그게? 이게? 이거 집사람 미역국 끓일 때 넣어 먹으라고 사온 소고기입니다. 옛날 그렇겠지 옛날에. 옛날에 신문지에 써줬어. 맞아. 그 말에 장인어른은 다급하게 부엌칼! 부엌칼 가져와! 부엌칼!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피로 물든 신문지를 헤쳐서 시뻘건 고깃덩어리를 꺼낸 후 부엌칼로 거침없이 고기를 숭덩숭덩 썰어서 그 귀한 고깃덩어리를 아예 밖으로 휙 던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입니다. 오다 가다 죽은 귀신 썩 물러가라! 호이! 대문 밖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시는 겁니다. 집사람 몸보신하려고 큰맘 먹고 사온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기이한 행동에 화들짝 놀란 남자가 묻자 장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은 저 고기가 자네를 살렸네. 예? 저 고기가요? 그것이 자네를 홀려서 데려가려다가 저 피냄새 때문에 고기에 한눈을 판 거야. 아, 그래서 자네가 달아날 수 있었던 거지. 날이 밝자 남자는 장모님한테 그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저곳을 떠돌던 여자가 그 나무에 목을 맨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느티나무 근처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여자가 한 일이라고 수군거린다고 합니다.